미투 운동의 움직임이 이 과거 사건 재조사 요구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재조명되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인데요.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19만여 명이 재조사 요구에 서명을 해서 이제 또 청와대 측에서 뭔가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자, 최 변호사님,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피해자인 여성은 대학생이었는데 이 대학생인데 방학 때 동생이 권유를 했습니다. 단역 배우로 아르바이트를 해봐라라고 해서 동생의 권유를 받고 한 3개월 정도 지방에 내려가서 단역 배우로 활동을 했는데 네. 활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상 증세를 보이고 난폭한 행동들을 보이는 것을 가족이 보고 네. 어떤 병원에서 상담을 받는 과정에 왜 이러한 행동들이 있었는지를 밝혀졌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3개월 동안 지방에서 단역 배우로 활동을 할 때 보조 출연자를 관리하는 사람들과 또는 그 관계자들 12명에게 무려 성추행과 성폭행을 다수 당했다는 것을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어머니가 이제 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하고 경찰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가해자들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협박을 했고요. 네. 결국 이러한 많은 긴장이라든지 어떠한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그 피해 여성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고요. 네. 더 안타까운 것은 뒤에 죄책감에 시달리던 동생도 6일 뒤에 유서를 남겨 세상을 떠났고 네. 또 이 충격으로 아버지도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4년에 이 성폭행 이 사건이 있었고 2년 뒤에 그 자매가 죽었고요. 그리고 2009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2009년에 이 단역 배우 이 자매가 이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뒤에 지금 이 사건이 다시 지금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상한 게 이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다가 이 가해자들을 경찰이 고소를 했다가 중간에도 취하를 했어요. 그게 네. 왜 그런 겁니까? 아마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가해자들이 심적, 물리적으로 상당 부분 압박과 협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든가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라든가 이와 같은 이제 끔찍한 얘기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세상에 알리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협박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중요한 것은 그 경찰 조사를 그 받는 과정에서 이른바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제2차 피해자화가 생겼다. 이게 뭐냐면은 네. 조사 그 과정에 이 당시에 그 경찰 수사관이 상당히 그 젠더 감수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즉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억지로 다시 기억하게 하게 할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한번 그려보라라든가 네. 또 뭐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라든가 이런 상당히 인격 모독적인 질문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또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서 철저히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이 제대로 그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수사관도 일반적으로 여성이 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네. 그 남성이 이제 했다. 그러다 보니까 대질 심지어 조사까지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 자체를 도저히 견디기에는 심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고소를 취하했던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근데 문제 자체는 고소를 만약에 한번 취하게 되면 사실은 다시 이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네. 재고소 이제 다시 고소, 재고소, 고소의 금지 원칙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형사적인 물론 공소시효도 지났지만 다시 이거를 재단하는데 처벌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상당히 봉쇄된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 점에서 네.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이 그 12명 그러니까 성폭행을 4명을 하고 8명이 성추행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현재에도 비슷한 일을 계속 종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아무 일이 없고 네. 지금 가족은 어떻게 보면 가족이 완전히 지금 쪼개진 형태죠. 네. 자매가 다 사망했을 뿐만이 아니고 아버지는 또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네. 또 어머니 역시 지금 이와 같은 심적인 이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이 가족을 어떻게 우리가 법제도적으로 보호해줘야 되느냐 이러한 공감력 때문에 지금 청원 사이트가 19만 명의 이런 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해자가 지금 12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자매가 안타깝게 이제 세상을 떠난 뒤에 어머니가 가해자들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 재판은 가해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근데 그 법원의 판결 내용이 좀 주목할 대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고소는 취하했기 때문에 재고소를 하지 못했고 하지만 이 어머니는 사망한 딸의 어떻게든 이제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민사소송에서 가해자 측이 이겼어요. 하지만 그 판결문을 보시면 네. 강간 내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즉 성폭행과 관련된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왜 가해자가 승소를 했느냐? 네. 왜냐하면 민법상에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아하. 안날로부터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아하. 이것을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기간이 어머니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던 날로부터 이미 4년 6개월이 지났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네, 안타깝게 이 소멸시효가 3년이 지난 다음에 네. 이제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법원이 가해자 측에 손을 들어주고 말았는데 이 재조사 여부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 이 홈페이지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금 19만여 명이 지금 청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 특히 이게 사건이 2004년 사건이고 2009년에 이제 이 자매들이 이제 안타깝게 죽음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2004년은 친고죄가 폐지된 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재조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근본적으로 형사적 재조사를 해서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고소 기간도 이제 그 도가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일단 고소를 취하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 수사가 다시 개시되는 데도 어렵고요. 네. 또 공소시효 문제도 있습니다. 이 발생일이 2004년이라고 한다면 성폭행이라 하더라도 그 시효가 이제 10년에 그 해당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이미 다 도가된 것은 아니냐. 그런 그 민사적인 구제 자체도 지금 이제 말씀 나눈 바와 같이 소멸시효 3년이 다 경과되었고, 네. 그럼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지금 없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나마 제 그 개인적인 뭐 아이디어 그 차원에서 만약에 이 당시에 그 경찰관 그 자체의 수사 방법이 위법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국가를 대상으로 한 위법한 직무행위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을 시도해 봄직도 하겠죠. 그런데 네.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시효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또 어떻게 연관이 될지 그래서 그 청와대에서 과연 이제 이 19만 명에 이르는 그 청원에 대해서 어떠한 그 답변을 내놓을지 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입장에서는 지금 미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전형적인 피해 사례가 아닌가 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그 사회 제도적으로 또는 형사 정의적인 차원에서 무엇인가 제대로 된 보상과 더불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냐 뭐 그런 그 국민들의 공감력이 있는 그 상황인데 법적으로는 상당 부분 구제 방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상당히 좀 열악한 봉쇄되어 있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이 법적으로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재조사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지금 그 가해자들로 알려진 사람들은 어떤 입장들인가요? 가해자 중에 한 명이 얼마 전에 언론과 이 전화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도 지금 청와대 청원이 19만 명을 돌파했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것을 사건을 이슈하는 이유는 법으로는 처벌 못하더라도 가해자들의 진실한 사과는 받고 싶다는 건데 네. 가해자들이 여전히 진실한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은 입장이라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가해자의 진솔한 사과 정도를 좀 받아내고 싶은데 오히려 지금 가해자들은 어머니를 더 공격하고 네. 있는 상황이군요. 자,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